안녕하세요. 한남뉴타운 천재부동산 김석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도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직 미처 이 부분을 확인 또는 체크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23년도까지는 개별 주택 가격에서 이 부분이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4년 2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개별 주택 가격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똑같은 무허가에 대해서 22년도에 확인했던 서류였습니다. 근데 왜 기준 연월 해가지고 21년 1월로 돼 있어? 요거는 개별 공시지가 등이 확정적으로 이런 자료에 뜨는 시기는 4월 말에서 5월 초가 돼요. 3월 달에 요 자료를 발급을 받았다, 열람을 했다 그러면 여전히 22년, 23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현재 24년이지만 23년도 1월 1일자가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22년도에 확인했던 자료였고, 근데 22년도에는 보시는 바처럼 요청한 주소에 대한 가격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허가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지? 건축물에 보면 대장, 구분, 주용도, 연면적 구조, 층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회된 내용이 없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건축물 해서 이거는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다 안 돼 있다에 따라 가지고 허가주택이다 무허가주택이다, 허가 건물이다 무허가 건물이다 라고 나뉘는 거고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요 대장이 없어 그래서 요 부분에 표시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 와서 여기 공시지가 800만원 21년도에 800만원 이 자료를 보시면 23년도에 830만원 그 집일 것 같죠? 약간 살짝 개별 공시지가 올라갔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에서 대장에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자, 똑같은 무허가 주택이었는데 개별 주택 가격이 이렇게 24년 2월 오늘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더라. 그전에는 없었는데,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얼른 생각하기에 종부세 쪽에 이 자료가 연계가 돼서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서류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굳이 이런 거를 왜 살펴보느냐, 어떤 물건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겠죠. 한남 2구역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대지는 약 8평, 내 땅이 있는 거예요. 내 땅 8평. 그렇기 때문에 3구역 기준에서 감정평가는 대략 한 4억 5천 정도 4억 5천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곧 감정평가 금액이 오픈이 되겠지만, 자, 이 물건이 매매가 13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5억일 때 13억이면 8억, 약 8억 5천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자, 이 물건이 위치한 곳이 한남 2구역이라고 했죠. 한남 2구역은 조합원이 약 909명이고 건립 예정 세대수는 1537세대란 말이에요. 일반 분양분을 제외하고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일반 분양분은 대부분이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것들 내지는 작은 것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한남 2구역의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내가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우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84 타입을 희망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자격이 있고 없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격이 없는 거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전환다세대, 쪼개기, 분할 지분이라고 하는 거죠. 한남 2구역에는 약 78개의 전환다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84 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59 타입의 배정을 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이 약 8평이지만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84를 신청할 수 있는 선 이상에 있다.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자, 등치가
좋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덩치가 왜소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대학에 원서를 넣고 대학에 갈 수 있느냐? 등치가 크다고 대학에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왜? 이 사람은 등치는 큰데 학력은 중졸이야. 근데 작고 왜소한 사람이 고3이에요. 근데 이제는 고졸이에요. 그러면은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84 같은 경우에 대학이라고 봤을 때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에 있는 거는 덩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요 물건은 그러한 자격이 있는 거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분할만 아니면 84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남뉴타운 각 구역을 통틀어서 84 타입에 갈 수 있는 물건치고 이렇게 13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의 장점이 되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대출이 안 된다. 사유지 무허가, 내 땅이 있는 무허가든 내 땅이 없는 무허가든 이런 무허가들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긴 됐었는데 이제는 은행 쪽에서 업무 지침이 달라지면서 무허가에는 대출을 안 해주더라.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 해서 내가 13억 정도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투자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평가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예요. 3구역 기준에서 평당 5천만 원 정도, 단독주택 5천만 원 정도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2구역은 지금 대략 한 6천 전후 평가되지 않겠느냐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4구역이나 5구역도 앞으로 미래의 어느 날 감정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3구역이나 2구역보다 조금 더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평가 금액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내 땅이 없이 프리미엄만 주고 샀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는데 나는 땅이 없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나의 부담금은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많은 돈을 주고 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땅이 있는 이런 사유지 무허가를 사시는 게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물건은 61년도 1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건 제가 이미 확인한 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으로 인정이 돼요. 건축물 대장은 없지만 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기존에 내가 매수하려는 사람이 주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두 번째 주택, 세 번째 주택, 그래서 2주택, 3주택으로 해서 취득세가 중과가 되더라. 그럼 없는 사람이 사게 되면 1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득세율이 3.3%로 가더라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무허가 주택은 4.6%입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이 이런 물건을 만나게 됐어. 그러면 3.3%를 적용받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2구역의 조합원 분양 신청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남 2구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물건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